자, 이런 3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담보물권의 통유성 4가지 봤죠.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 이제 유치권의 의의 특징, 성립요건 중에 일부를 봤습니다. 유치권 타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직이 있을 때 그걸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유치권이었었죠. 특징, 법정 담보물권인데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 우물추물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선 변제, 물상대위, 추구표, 물권적 청권. 그다음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 5가지인데 그리고 2가지 봤죠. 타인 물건일까? 2가지 기억하자. 타인은 채무자 또는 제3자여도 된다. 두 번째,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한 건물은 수급이 소유이기 때문에 수급인은 설령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신 소유 건물을 유치할 수는 없다. 두 번째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즉 결련성인데 2가지 기억하자 그랬어요. 하나가 결련성이 부정되는 거. 보증금, 권리금, 부속물, 매매대금, 건축, 자재대금. 꼭 4가지는 암기하시고 계약명의 신탁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채권. 자, 마지막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채권과 같은 예외가 있었죠. 공사대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다. 또 하나가 물건과 채권의 결연성은 필요하지만 물건의 점유와 채권의 결연성은 필요 없기 때문에 점유하고 나서 나중에 채권이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채권이 먼저 생기고 나서 점유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유치권 성립 요건 3가지 나머지 총 5가지 중에 2가지는 봤고요. 3번째가 채권이 변제기가 있어야 돼요. 당연한 거죠. 간단합니다. 변제기 도래는요, 유치권의 성립 요건입니다. 성립 요건. 우리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에서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권이 있었잖아요. 그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권, 임대차 가서 또 나옵니다. 임차인의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권이 있어요. 즉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를 상환 청구할 수 있는데 이 필요비 유익비가 대표적으로 그 목적물과 결련성이 인정되는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필요비나 유익비를 상환받지 못하면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데 그 필요비와 유익비 중에서 유익비는 법원에 청구하여 상환기간을 허여받을 수 있었죠. 자, 상환기간을 허여받았다는 것은 유익비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비만큼은 법원의 상환기간 허여를 통해서 유익비 성립을 저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4번째 요건이 적법점유죠.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해야 됩니다. 자, 점유와 관련해서는 간접점유도 됩니다. 직접점유도 되고 간접점유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업자가 건물을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 해서 건물을 직접 점유하지 않고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용역업체로 하여금 직접 점유하게 하고 자신은 간접 점유하는 경우 괜찮단 말이죠. 그런데 유치권자, 즉 채권자가 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점유하게 하고 자신이 간접 점유. 채무자와 계약을 맺고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게 하고 나는 간접 점유하겠다. 이거는 안 되겠죠. 이건 안 되겠죠. 그게 반가로 1번. 반가로 3번 적법 점유해야 된다 그랬으니까요. 만약에 점유가 불법으로 시작을 했다. 그럼 당연히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남의 자동차를 훔쳐 타던 놈이 그 자동차의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했을 때 나중에 자동차를 돌려주는 경우 필요비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에서. 두 번째, 이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는 결련성이 인정되니까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타인 자동차를 훔쳐 타던 놈은 불법점이니까 필요비 유익비 상환은 청구할 수 있지만 뭐는 안 된다.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해되셨죠? 자, 판례가 있습니다. 건물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됐어요. 그럼 당연히 목적물을 반환해야 되잖아. 근데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고 있어. 그럼 뭐예요?
불법점유 상태죠. 임차인이 점유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점유하고 있다. 불법점유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비용을 지출했어. 도둑놈하고 똑같은 거죠. 이 상태에서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는 있어. 하지만 뭐가 안 돼? 유치권은 안 돼. 그죠?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유치권은 안 된다. 그 다음 유치권 성립 요건이 적법점유잖아요. 그러니까 채무자와 유치권자 사이에 적법점유냐 아니냐에 대한 다툼이 있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 대법원은요. 적법점유를 추정을 해버립니다. 적법점유를 추정한다는 건 유치권자가 적법점유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거기 4번. 5번.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 그랬죠. 법정담보물권이지만 배제 특약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 배제 특약이 없어야 성립하게 되는데 여기서 배제 특약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을까? 비용 포기 특약, 비용 포기 특약. 대표적인 거예요. 누가? 임차인. 임차인은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필요비 유익비 상환 조건에 기초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만에 하나 그 필요비 유익비 상환 조건을 포기하게 되면 뭐도 포기한 거예요? 유치권도 포기한 거죠. 그 비용 포기 특약에 해당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요거를 기억합니다. 일단 먼저 한번 3번 임차인이 임대차가 끝났을 때 목적물 원상 복구하기로 하는 약정, 원상 복구 약정, 이게 비용 포기 특약으로 봐요. 우리 대법원이 단순히 원상 복구 약정만 했는데 이걸 우리 대법원이 비용 포기 특약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권도 포기한 거예요. 4번 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자기 비용으로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해. 이 약정은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증축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를 면제받는 대신 증축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를 면제받는 대신 그 투입한 비용 등을 포기한 걸로 봐요. 그러니까 모두 포기한 거다. 유치권도 포기한 거다. 3번 4번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이면서 and 유치권 포기 특약으로서 유효하다. 3번 4번. 그 다음 이 유치권 포기 특약은 미리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죠. 사전 포기도 가능하고 나중에 포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수리를 맡기면서 수리업자는 미리 포기할 수도 있고 수리가 끝나서 갑이 찾아왔다. 야 수리비 한 달 뒤에 줄 테니까 지금 돈이 없다. 자동차 먼저 주라. 이럴 때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사전 포기, 사후 포기도 가능하고. 두 번째, 유치권을 포기하는 순간 뭐가 소멸해요? 유치권은 소멸해요.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유치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했을 때 갑이 아닌 제3자도 너 유치권 포기했으니까 유치권 소멸했다라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병소유 자동차를 갑이 빌려 타다가 고장나서 갑이 수리를 맡겼을 때 갑이 채무자, 병이 소유자. 이 상태에서 수리업자 을이 갑에게 유치권을 포기하겠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유치권 포기 의사 표시의 상대방 갑 이외의 병도 을에게 찾아와서 너 유치권 포기했으니 자동차를 돌려달라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더란 말이죠. 이 반가로 이번은 조금 까다로운데 최근에 출제가 되고 있는 판례입니다. 5번째 요건과 관련된 이 판례들을 최근에 출제가 되고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권의 효력. 자, 유치권의 효력은 유치권자가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느냐. 자, 권리. 유치권이 있죠. 자, 유치권이 뭐예요? 변제받을 때까지 반환을 거절하는 권리고 물권이니까 누구에게도 주장할 수 있으며 특히 목적물이 경매가 되었을 때 경락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락인이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락인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 경락인의 입장에서 보세요. 경락인이 건물을 경락받아 가지고 유치권자에게 건물을 명도하라 그랬을 때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도 반환을 거절할 수 있잖아. 그렇다면 경락인은 현실적으로는 법적으로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사실상 변제하지 않으면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생깁니다. 경락인이 유치권자에게 변제하지 않으면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조심할 거. 그래서 변제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다. 사실상. 그죠?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도 반환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경락인이 유치권자에게 변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변제하지 않으면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상의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물권이기 때문에. 근데 한 사람한테는 주장을 못해요. 어떤 사람이냐면 유치권이 성립하기 전에 그 전에 목적물이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돼버려요. 그러면 목적물이 암주가 되어버려요. 예를 들어 건축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 채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공사대금 채권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는데 그 전에 목적물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가 돼서 이 목적물에서 경매가 개시했다 라는 사실이 등기가 됨으로써 압류가 된 후에 건물을 점유한 경우 이때 유치권은 당연히 성립하기는 하지만 그 경매 절차의 매수인 경락인에게는 유치권을 주장 못한다. 유치권이 성립하긴 하지만 주장을 못한다 라는 게 판례입니다. 얘는 경매 절차에 참가해서 배당을 요구해서 전부가 됐든 일부가 됐든 배당받아 나가는 걸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어쨌든 니은 좀 기억하시고 4번은 뭐예요? 우리 전세권에서 본 게 있어요. 갑소유 땅이 있고 울소유 건물이 있고 건축업자 병이 건물의 유치권을 갖고 있는데 건물이 만약에 무단 건물이더라 철거돼야 된다. 당연히 병이 아무리 건물에 정당한 유치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건물 자체가 무단 건물이라면 토지 소유자에게는 유치권을 주장을 못하겠죠. 이건 당연한 거고요. 4번이 될 겁니다. 5번은 유치권의 효력 중에 하나.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으면서 건물을 유치하고 있는 건축업자에게 건물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건물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당연히 법원 입장에서는 을에게 왜 건물을 인도하지 않냐라고 물어볼 것이고 을은 당연히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을 해야 될 것이고 당연히 주장하지 않으면 판단 안 해주겠죠. 법원은 민사소송은 주장해야 판단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을이 유치권을 주장을 했고 법원이 이거를 너 유치권 있구나라고 인용을 하게 되면 소송을 제기한 원고를 패소시켜야 되는데 우리 대법원은 원고를 패소시키지 않고 이렇게 판결합니다. 을러는 갑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것과 상환하여 건물을 인도하라. 이렇게 판결해줘요. 이걸 상환 이행 판결, 상환 급부 판결이라고 부르고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일부 승소한 거예요. 일부 승소. 원고 패소 판결하는 게 아니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게 됩니다. 상환 이행 판결, 상환 급부 판결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첫 번째 유치권자의 권리, 유치권에서 기억하실 내용들이고요. 유치권자는 목적물에 대한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경매권은 있어요. 즉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경매권이 있는데 이때 변제를 받기 위해서란 말은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목적물을 팔아버리기 위한 경매. 예컨대 내가 목적물을 유치하고 있는데 목적물이 훼손되기 쉬운 거야. 그럼 팔아가지고 돈을 유치해 놓은 게 낫죠.
그런 의미의 경매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가 아니라 환가를 위한 경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자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배당을 요구해서 일반 채권자와 동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겠죠. 이건 당연하죠. 일반 채권자로서 우선 변제가 아니라 배당받을 수 있다. 두 번째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감정평가를 거쳐서 목적물을 직접 변제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해산물 같은 것들을 가공하는 사람이야 내가. 가공을 했는데 가공비를 안 줘. 그럼 그 해산물을 유치해야 되는데 썩기 쉬워. 정당한 이유가 있죠. 그럴 때 그 해산물에 대한 값어치를 평가한 다음에 법원에 가가지고 제가 가공비 1억을 받아야 되고요. 현재 이 가공물이 평가해 봤더니 1억입니다. 차라리 제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가공비 안 맞는 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간이변제 충당입니다. 당연히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야 되겠죠. 이게 간이변제 충당입니다. 요건 기억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감정평가 거쳐야 되고 법원에 청구해야 되고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이때 그 간이변제 충당에 의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충당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부동산일 때 법원에 간이변제 충당 결정이 있는 경우 유치권자가 그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되는가? 아니죠. 등기 필요 없죠. 법원의 간이변제 충당 결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니까 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유치권자에게 이전됩니다. 그다음 과실수취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해서도 대여해서도 담보 제공해서도 안 돼요. 물론 보존에 필요한 사용만은 채무자 승낙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보존에 필요한 사용. 그러면 건물을 유치하고 있는 을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제외하고 채무자 갑의 승낙 없이는 이 목적물을 사용해서도 대여해서도 담보 제공해서도 안 돼. 반대로 채무자 승낙을 받으면 사용할 수도 있고 대여할 수도 있고 담보 제공할 수도 있어. 그러면 을이 갑의 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병에게 대여했다. 임대했다. 그럼 차임이 나오죠. 이게 뭐야? 이게 과실이야. 이게. 이거를 을이 수취할 수 있다가 과실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그 과실을 가지고 변제 충당할 수 있다. 그 전제가 뭐예요?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유치물을 대여하거나 유치물을 담보 제공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이익, 이게 과실이 되고 이거를 수취해서 변제 충당할 수 있다가 과실주권입니다. 전제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목적물을 사용해서도 대여해서도 담보 제공해서도 안 된다 그랬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승낙이 없더라도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게 권리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는 조심해야 돼요. 승낙 없이 사용했죠. 그 이익이 생기겠지. 과실. 이거 수취 못합니다. 반환해야 됩니다. 그죠?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 사용되어 담보 제공에서 발생하는 이익, 그걸 수취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승낙 없이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했을 때는 그 이익을 수취 못하고 반환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판례가 있어요. 주택 건축업자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서 그 주택을 거주 사용하는 것, 이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랍니다. 따라서 채무자 승낙이 필요 없죠. 그러나 그 사용 이익은 어때요? 돌려줘야 되겠죠. 정당한 사용이긴 하지만 사용이익, 즉 과실은 수취할 수가 없고 돌려줘야 합니다. 다섯 번째, 유치권자가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유치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있겠지. 농작물을 훼손한 말을 유치하면서 먹이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말굽을 갈아주고 이런 것들. 그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필요비, 유익비도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당연히 별도의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별도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유익비는 법원의 상환기한을 허여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무슨 뜻이죠? 유치권만큼은 유익비만큼은 유치권 성립을 저지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뭐 그 정도 비용상환 조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치권자 의무는 두 개예요. 남의 물건이니까 조심조심 다뤄야 돼. 선량한 관리자 주의무. 채무자 승낙 없이는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지 못해. 물론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 없이 할 수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만에 하나 유치권자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그 위반 사실만으로 유치권이 즉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 등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1번, 2번 기억하시고 3번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4번은. 그 다음에 유치권 소멸 사유가 나오죠. 물권에 공통된 소멸 사유가 있고 특히 담보물권에 공통된 소멸 사유가 뭐가 있어요? 부종성.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한다. 그런데 채권 소멸 사유 중에 채권 소멸 시효에 의한 소멸이 있어요. 이때 소멸 시효라는 건 일정 기간 채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 이게 소멸 시효예요. 문제는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건축업자가 건물을 유치하고 있어. 이 유치권의 행사를 채권의 행사로 보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된단 말이에요. 소멸시효라는 건 행사하지 않고 있을 때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는데 유치권의 행사를 채권의 행사로 보면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민법은 326조를 둬가지고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 행사가 아니다. 따라서 아무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채권을 따로 행사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이게 326조예요. 이렇게 해놨어요.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채권을 별도로 행사하지 않는 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즉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이렇게 민법은 규정하고 있다는 거. 자, 유치권 특유의 소멸 사유. 앞에서 봤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소멸 청구에 한 소멸이 있고요. 그 다음 다른 담보 제공에 한 유치권 소멸 청구가 있어요. 농작물을 훼손한 말을 유치하고 있는 을. 근데 손해배상은 1,000만 원. 말은 1억. 이때 채무자는 1억에 상응하는 담보. 1억에 상응하는 담보. 채권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을에게 제공하고 말을 돌려달라.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327조입니다. 자, 1번 상당한 담보란 유치 목적물 가액에 상응하는 담보가 아니라 채권액에 상응하는 담보입니다. 보통은 2번 유치물 가액 1억, 채권 1,000만 원, 가액이 더 커. 그럼 당연히 채권액에 해당되는 담보를 제공하면 돼요. 문제가 생겼어. 말은 1,000만 원짜리인데 손해는 1억이 생겼어. 이때는 어떻게 될까? 얼핏 보면 1억짜리 담보를 제공해야 될 것 같지만 우리 대법원은 이때는 가액에 상응하는 담보만 제공하면 된다. 즉 유치물 가액이 채권액보다 작다면 유치물 가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된다. 세 번째, 이 담보는 인적 담보도 됩니다. 꼭 물건을 제공할 필요가 없고요. 갑이 친구 병을 데려와서 을하고 보증계약을 하게 하는 것도 담보 제공이 됩니다. 물적 담보도 되고 인적 담보 된다. 그 다음 제공되는 담보에 대해서는 당연히 유치권자가 승낙을 해야 되겠죠. 허접한 담보를 가져와서 주고 말 돌려달라 그러면 안 되니까 제공되는 담보에 대해서만큼은 유치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것. 그 다음 4번
병소유 자동차를 갑이 빌려 타다가 고장나서 을에게 수리를 맡겼을 때 채무자는 갑, 소유자는 병. 갑이 을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했을 때 갑뿐만 아니라 병도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그죠? 유치물의 소유권자 병은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담보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했을 때 채무자가 한 소유자도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게 4번, 5번이 될 겁니다. 그다음 아까 의무 위반하고 똑같아요. 의무 위반 사실만으로 유치권을 소멸하는 게 아니고요. 유치권 소멸 청구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단언담보가 제공됐다는 사실만으로 유치권을 소멸하는 게 아니고요. 별도 유치권 소멸 청구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유치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마지막, 유치권이란 말 속에 점유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을 소멸합니다. 다만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게 된 원인이 점유 침탈에 의한 경우에는 유치물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침탈 당한 날부터 1년 내에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점유를 회복하면 유치권은 부활합니다. 점유를 회복하기 전에는 부활하지 않습니다. 여기 2번. 3번.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하게 되면요. 204조 3항에서는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1년 내 행사하는 요 손해배상 청구권은요, 유치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멸 청구가 아니라 점유권 침탈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이에요. 다시 한번요. 농작물을 훼손한 갑소유 말을 유치하고 있던 을, 갑이 밤에 몰려와서 말을 가져갔어. 침탈해버렸어. 을이 갑에 대해서 1년 내에 점유권에 기초한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1년 내에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이 손해배상은 점유 침탈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1년 내에요. 반면에 을이 나 유치권이 침해됐다. 유치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은 204조 3항 1년이란 제한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쵸? 204조 3항은 1년 내라는 제한은 점유 침탈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에만 적용되는 거고, 유치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에는 적용되지 않으니까 굳이 유치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은 침탈 당한 날부터 1년 내 행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요 3번은 최근에 출제가 되는 판례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치권 성립 요건 5개 중에 3가지와 유치권의 효력이라고 권리와 의무, 그리고 유치권 소멸과 관련된 내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유치권은 보통 2문제 내지 많으면 3문제까지 출제가 되고, 간단하죠. 건축업자가 건물을 유치하는 경우, 자동차 수리업자가 자동차를 유치하고 있는 경우, 농작물을 훼손한 말을 유치하고 있는 경우,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유치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염두에 두고 유치권을 이해하시면 다른 권리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유치권을 정복하실 수 있습니다. 달달 보셔서 유치권 문제는 꼭 맞춰 주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유치권 보셨고요. 이제 물권 마지막 저당권 남았습니다. 시간을 달리해서 보겠습니다.